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다! 오늘 윤석열의 출근길에 기자들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된 것과 이준석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윤석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별 입장은 없다. 지금은 제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신경 쓸 그런 상황이 아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했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재난 극복만이 있다! 그러면서 포항 지역 태풍 피해 현장 방문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은 눈물을 보였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눈물을 보일 때 윤석열은 이런 대사를 쳤다고 합니다.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 또 부모님을 함께 잃은 자녀들,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홀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고 살아온 아들을 잃은 어머니, 이분들에게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자, 이렇게 누가 봐도 준비한 대사를 치면서 눈가에 물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술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이준석을 묻자 윤석열이 오로지 제 머릿속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별도의 메시지는 없이 이런 짤을 올렸습니다.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하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미치도록 신경 쓰고 있을걸? 지지율 관심 없다고 했지만 지지율에 미쳐 있을걸? 이렇게 이준석은 말했던 겁니다. 자, 어찌됐든 윤석열의 메시지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할 말만 하겠다, 이런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자, 이것은 최근 김은혜가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들어간 이후 바뀐 모습입니다. 그저께 윤석열의 출근길 질문답 시간에서도 태풍 이외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식으로 질문을 제지하는 정도가 심해져서 현재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쓸 기사가 없다고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자,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두 발언 먼저 하고 질문 한두 개 받기 시작한 뒤로 자기 할 말만 하는 일방적인 통로로 변질이 되다. 그리고 또 다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질문을 태풍으로 제안했을 때는 역대급 태풍이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그럴 수 있겠다고 봤는데 오늘까지 그런 것은 심하지 않나 싶다. 특히 대통령이 손까지 들고 제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대통령이 스스로 질문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문제고 기자들이 이에 순응한 건 더 문제다. 자, 더욱이 대통령실 대변인들의 그 대언론 브리핑 횟수도 그 시간도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통하는 분위기로 싹 바뀐 것은 김은혜 때문이라고 미디어 오늘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언론 접촉 통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두드러졌다. 이명박의 청와대는 대통령 취임 첫 해였던 2008년 기자를 접촉할 경우 사전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 있다. 이듬해 11월엔 각 비서관실마다 취재 창구를 일어나 하는 공보 담당제를 추진해서 출입 기자들의 비판을 받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은혜 현 홍보수석이 청와대 대변인 경력을 쌓았던 곳이었다. 자, 과거 김은혜는 MB의 입이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부대변인이었고 취임 2년 차 이후에는 대변인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오늘 있었던 일이 똑같이 벌어졌었습니다. 2010년 1월 7일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이명박이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 나옵니다. 자, 왜 눈물을 흘렸냐? 이 자리는 이명박을 비롯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중소기업인들, 일반 서민들 해서 80여 명이 참석해서 위기 극복 1년을 돌아보고 새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명박에게 사체 피해를 호소했던 대구 김밥집 여주인 최모 씨가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때 월 이자만 900만 원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도 안 들어간다. 이 대통령이 지금도 편지와 선물을 보내주셔서 힘이 되고 있다. 이어 최모 씨는 떨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작년 4월 30일 이 대통령을 뵙던 날, 그날을 생일로 다시 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울먹였으며 이에 이명박의 눈시울도 붉어졌고 일부 장관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명박은 미래를 위해서 기초를 닦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극과 비슷한 푸닥거리를 하고 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런 의지를 밝힌 거예요. 자, 여기에 김은혜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이 친 대사를 다시 한번 상의하자면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 또 부모님을 함께 잃은 자녀들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홀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고 살아온 아들을 잃은 어머니 누가 봐도 이건 대사 아닙니까? 자, 이명박이 취임 초기에 20%대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취임 3년 차에는 50%까지 찍었습니다.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 바로 김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윤석열의 이 연극과 같은 언행들은 과거 이명박 3년 차에 했던 거 그대로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소통하는 거, 또 연출에 의한 즙짜기, 동정을 얻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과거 영광을 배경으로 김은혜는 윤석열에게 이명박 3년 차처럼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고, 윤석열은 김은혜의 말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윤석열에게 김은혜가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 개고기의 본색은 계속 삐죽삐죽 드러나고 머지않아 야야 됐어 아유 됐어 아유 하던 대로 하자 그냥 가자 이렇게 될 것이다. 최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이해충돌 주식투자 사실이 확인되면서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투자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제 KBS는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해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거짓말을 또 확인했습니다. 과거 성균관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에 백경란 청장은 예방접종 전문위원,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 등 총 4번의 공적 자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직무와 관련된 바이오 주식을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백 청장은 그 공적 자리에 임명될 때마다 해당 직무와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그 자필 서약서에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거짓말이 아닙니다. 백경란 청장은 무려 4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나 주식 없다고. 자신이 구매한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4번이나. 한 번이라면 실수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건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백경란 청장의 명의로 돼 있는 이 주식이 총 2억 4,896만 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백 청장이 주식 투자했던 해당 기업들이 최근 5년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규모가 무려 85억 원이 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원희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이나 진단기술 개발, 신약 개발 사업은 질병청과 직결되는 분야다. 게다가 특정 업체는 최근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를 종합하면 백경란 청장은 과거 교수 시절 공적 자리를 겸직할 때마다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4번이나 거짓말했고, 그 공직에 있을 때 지금 어떤 질병이 오고 있어 라는 정보와 그 질병에 대한 신약과 백신 등을 누가 개발해 라는 정보를 정부 지원금 투자 규모를 보고 크로스 체크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2억 5천만 원어치 샀다.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특정 기업에 정부 지원금을 들어가게 만들면서 호재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백경란 질병투자청장인 겁니다. 자, 이런 인간을 누가 추천했다? 안철수가 했다. 안철수는 안랩 주식과 연동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친구 뺀질이 오세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야, 이들에겐 질병은 호재입니다. 공직은 재테크다. 마치겠습니다.